어제 출마 휴견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날 어버이들을 존경하는 따뜻한 말씀이 귀하고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국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제 늦게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제가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란 고하 수행 의혹 없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혹 혐의 없습니다. 직무 유기 의혹 혐의 없습니다. 내란 동조는 없었습니다. 전북도청 폐쇄도 없었습니다. 계엄에 동조한 사실 또한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진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관영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 도민의 승리. 그동안 묵묵히 응원하며 김관영을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특검 조사라는 수치심을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따라와 주신 9명의 공직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불명예에 굴하지 않고 믿음직하게 도정을 이끌어 주신 5천여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김관영 개인의 억울함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선거를 위해 내란몰이에 나서 성실한 공무원들을 의심의 시선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공방이 아닙니다. 전북 도정에 대한 모욕이요, 전북 공직자들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전북 도민을 모욕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원택 후보에게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 후보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북 도정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뱉은 말에 목숨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거짓으로 도민을 모욕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해야 합니다. 이원택 후보는 이제 도민 앞에 답하십시오. 첫째,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까? 둘째, 거짓말로 전북 도정과 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준 데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셋째, 선거를 위한 내란 프레임으로 도민을 모욕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말마저 단지 선거용 구호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 말의 무게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원택 후보의 대국민 사기극, 도민 모욕의 정치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사과 받을 것은 반드시 사과받겠습니다. 전북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진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거짓말로 전북을 모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전북 도민의 자존과 명예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전북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제 전북을 다시 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는 미래의 길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상 특검 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고 밀도 있게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그런 특검의 전체 조사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회피하려 하거나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도청 청사 폐쇄는 없었습니다. 결단코 맞습니다. 그동안의 기자회견문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하는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늘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1차 종합특검이 개별적으로 어떤 누구누구를 수사하고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를 제가 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특정 개인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종합특검으로서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시 그 고발인 측의 항고나 제항고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항고나 제항고를 하고 안 하고는 고발인의 자유이지만 저는 그동안의 조사 과정이나 전체 진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일 뿐입니다. 해석은 뭐 다소간에 다를 수가 있지만 있었던 사실과 진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도청 청사가 폐쇄되지 않고 15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데 어떻게 도청이 폐쇄가 됩니까? 9명의 공직자 5천여 명의 공무원들 반응은 어떤지 잘 모르시죠? 네, 아직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심산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10시 30분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제가 아시다시피 16명의
광역단체장 중에 최초로 인터뷰를 통해서 배후의 불법성과 용납하기 어려운 점, 또 국회를 통한 신속한 해제 노력, 의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11시에 인터뷰를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이거니와 12시 이전에 인터뷰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제가 제일 먼저 잡혀갔겠죠. 그러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문제를 대응했던 저 또 공직자들의 명예가, 우리 도민들의 명예가 이번에 꼭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이 고발을 이 3가지로 고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발장에 아마도 고발인의 주요 주장 내용은 이원택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한 기자회견 내용 거의 그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직원들을 비상근무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준예산을 준비했다는 주장, 그 다음에 35사단과 무슨 협조체제를 빚었다는 그 부분,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 직무유기는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청사회에 관해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 불법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 뭐 예를 들면은 광주, 경기도는 적극적인 청사폐쇄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얘기를 했는데 전부 그걸 하지 않았지 않냐, 이것이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네.